2021년은 K-드라마의 전 세계적 인기가 그 어떤 해보다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관객의 다양성을 확보한 K-드라마는 이제 장르를 가리지 않고 글로벌 시청자에게 소비되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 같은 스릴러 장르뿐만이 아닌 원래 한국의 대표 장르였던 멜로드라마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2월 13일 갯마을 차차차를 제작한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 드라마의 리메이크 판권 문의가 들어왔다고 밝혔는데요. 일본에서는 영화인들이 사랑에 불시착에 관하여 얘기하기도 하고, 한한령이 있는 중국에서는 최근 한국 드라마 멜로가 체질과 술꾼 도시 여자들을 소개하는 칼럼이 중국 최대 규모 포털 사이트 바이두 연예 뉴스 전면 상위에 배치되기도 했는데요. 아시아뿐만이 아닌 미국에서도 미국 전문 지식인 쿼라에서 왜 우리는 한국 드라마에 미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해외 한국의 로맨스 드라마와 왜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에 미치겠다고 말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유령 매체 펑매시너는 최근 한국 티빙에서 방영 중인 웹드라마 술꾼 도시 여자들에 출연한 여배우 3인과 캐릭터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한 칼럼을 지난 14일 보도했습니다. 방영된 드라마 속사진을 다수 배치한 해당 칼럼은 온 오프라인을 통해 출고된 후 여전히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 연예면 상위에 노출돼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 남은이 주연의 문희가 중국 내 개봉되면서 한한령이 풀리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 술꾼 도시 여자들이 중국 웹에 소개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바이두는 지난 2019년 한국에서 방영됐던 멜로가 체질 등의 드라마에 이어 또 한편의 청춘 드라마 술꾼 도시 여자들이 방영 중이라며 한국 드라마 방영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했는데요. 칼럼에 소개한 모든 한국 드라마가 사랑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다. 응답하라 시리즈의 덕선이는 한국의 정서와 중국 정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동질감을 느낀 작품이었다. 응답하라를 보지 않은 이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한국에서 제작된 드라마나 영화 대부분이 따뜻한 감성을 담아낸 것들이 많다. 얼마 전 한국인 친구가 소개한 한국 드라마 멜로가 체질을 봤는데 한 번도 안 쉬고 연달아 최종회까지 봤을 정도로 흥미로운 작품이었다.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일단 한번 보고 나서 그 편견을 부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반응하며 한국의 멜로드라마는 그 어느 사람이 봐도 빠져드는 매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한국에 대한 기사를 전면에 배치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사실상 그동안 중국인들은 한한령으로 인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한국 콘텐츠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이들이 불법적인 경로로 봐왔습니다. 이제 한한령이 풀리면 한국 드라마의 폭발적인 인기는 다시금 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로맨스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외교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일본도 자국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를 무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일본 넷플릭스에서는 연일 10위권 안에 가득 차지했는데요. 지난 16일 넷플릭스 종합 랭킹에서는 한국 드라마 연모가 1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것은 일본의 대표적인 애니 원피스와 귀멸의 칼날을 제친 기록이라 놀랍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사랑의 불시착이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식 로맨스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의 한 주류 회사가 일본인을 타겟으로 한 광고를 만들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바로 하이트진로가 한국 드라마로 배우는 연애 지침서라는 제목으로 만든 참이슬 광고였는데요. 여기에는 한국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소주 장면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3분 53초 분량의 영상에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영상 속에는 서로를 짝사랑하는 남녀가 취중 진담으로 마음을 확인하기도 하고, 다양한 소재 속 연인들의 모습이 재미있게 담겨 있습니다. 배경음악 등도 한국 멜로 드라마에서 주로 쓰이는 느낌의 노래였는데요. 영상 속 일본 배우들은 한국식 로맨스를 연기하면서 한국어로 여기요. 채민소리 주세요. 맛있어? 응. 많이 먹어. 사랑해. 사랑한단 말이야. 는 웃음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네티즌들과 국내 네티즌들은 너무 재밌다면서 이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굳이 자막을 켜지 않아도 일본어를 알아듣지 못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 마법 크크. 너무 웃겨. 뭔가 한국 드라마 카메라로 일본 배우 보니까 신기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음. 진짜 드라마 만들어줬으면. 두 사람 모두 연기가 뛰어나다. 진심의 연기와 재미있는 카피와 일본어와 한국어가 어울려 최고입니다. 꼭 속편 희망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영상 색감이 풍부하고 따뜻한데 그 점도 똑같네요. 간만에 잼나게 본 영상이네. 그 와중에 배경음악 왜 이렇게 좋음. 너무 많아서 배고프고 웃었습니다. 속편 희망입니다. 배우분들 한국어 진짜 잘하시네. 크크크. 좋은 분위기로 촬영된 느낌이 전해지는 CM 동영상이군요. 정말 드라마로 방송되어도 인기 드라마가 될 것 같다. 신의 타이틀에 웃어주면서 턱은 무사인가 어느 쪽까지 어디까지나 등 서브 타이틀도 동감할 수 있는 말. 옴니블록이나 공격력 0펀치, 엔드리스 포옹 등은 한드라 있는군요.
고뇌의 샤워는 팬의 기분을 대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요. 참이슬 마시고 싶어졌어. 한번어 개웃겨 크크크 발음도 왜 이렇게 좋아 크크크. 코데키 씨의 미소가 대승입니다. 참이슬 마실게요. 한국의 소주 회사는 일본인들이 열광하는 한국 로맨스 드라마를 가지고 광고를 만들었다며 영리하다고 했는데요. 국내 네티즌은 재밌다고 반응했는데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의 소주를 마시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뿐만이 아닌 일본의 전문가들도 한국 콘텐츠를 최근 집중 분석하며 일본이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을 시인하고 있는데요. 오츠야마 쇼코는 일본의 뉴셀렉트라는 영화 전문 수입 배급사의 관계자입니다. 그녀는 시내 21에서 사랑의 불시착의 흥행 비결 이라는 기사에서 한국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북한의 불시착한 한국 여성이 주인공이라는 말에 갑자기 흥미가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은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 정도로 빠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결국 16화를 연달아 2번이나 보며 저는 보기 좋게 사랑의 불시착이란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이후 많은 한국 드라마에 빠져들었지만 아직도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은 역시 사랑의 불시착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발하고 대담한 설정을 바탕으로 저를 드라마에 빠져들게 한 요인은 탄탄하게 만들어진 캐릭터들의 매력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캐릭터의 매력을 차근차근 풀어내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처음에 주연 캐릭터는 딱딱하며 매력적이지 않지만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캐릭터의 매력을 차근차근 느끼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드라마의 주인공과 공감하며 서서히 캐릭터들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또한 사랑의 불시착의 가장 좋은 점은 진지함과 웃음의 절묘한 밸런스입니다. 이 작품은 이야기가 고조되어 최종회를 향해 가면서도 충분히 로맨틱하고 애절하며 절체절명의 상황 이후에도 틈새 없이 대사를 주고받으며 웃기고 바보같이 행동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연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드라마가 이렇게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게 된 건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인기를 끌어온 다양한 한국 콘텐츠가 밑바탕을 다진 게 힘이 컸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며 한국 드라마의 성공 요인은 공감과 신선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시아뿐만이 아닌 미국도 한국 로맨스 드라마의 영향력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언론사 뉴스 데일리에서는 왜 2030 세대는 한국 로맨스 드라마에 미쳐 있을까? 라는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한국의 드라마를 봤으면 신선한 소재, 공감성, 그리고 반전을 봤을 것이다. 그러한 요소들은 지금 세대의 사람들을 한국 드라마에 빠져들게 만든다. 특히 배우들의 완벽한 연기와 한국의 뛰어난 문화, 음식, 패션, 음악 등등 많은 요소가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물론 지금의 세대만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는 지금 세대를 조명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은 실제로 공감 가능한 사랑 이야기를 만들기 때문이다. 서양의 드라마처럼 갑자기 맥락이나 감정 없이 사랑에 빠지는 건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 한국의 드라마는 캐릭터들과의 공감을 통해 사랑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그런 요소들로 인해 항상 현실감 넘친다. 두 번째는 한국의 문화적 요소이다. 한국의 문화는 요즘 비교될 수 없게 많이 알려졌다. 한글, 사람들, 음식 등 우리가 접해본 적 없는 신선함과 뛰어남이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가 느껴본 적 없는 문화임에도 한국 드라마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우리를 이해시켜준다. 세 번째는 이야기이다. 한국의 이야기는 긴장감 넘치고 신선하고 재미있다. 드라마의 다음 화를 꼭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건 한국인들 고유의 재능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한국의 이야기들을 보면 창의력이 넘치며 드라마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그들은 선도한다. 네 번째는 배우들이다. 한국의 배우들은 매우 연기를 잘한다. 할리우드와 달리 현실감 넘치는 드라마들이 많아서 그런지 한국의 배우들은 내공이 쌓여있다. 그들의 표정 연기는 일품이며 연기력을 할리우드와 동급, 아니 더 뛰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은 음악이다. 한국의 OST는 미국의 OST와 등급이 다른 것 같다. 할리우드의 영화들을 보면 예전 밴드들의 명곡들을 찾아서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국은 드라마마다 음악을 따로 만들어서 쓴다. 이렇게 드라마용 음악이 명곡이 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해외의 젊은 세대가 한국 드라마에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용 지식은 쿼라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왜 한국 드라마들은 한번 보면 멈출 수가 없을까요? 이 질문에 전문가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들이 중독성 있는 이유는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나열해볼게. 첫 번째는 짧음이야. 평균적으로 1시간에 16개나 20개의 회차가 있지. 그래서 지루하지가 않아. 오히려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기다려지지. 두 번째는 언어야. 뭔가 한국말은 쉬워 보이고 따라하기 좋지. 나중에는 내가 한국말을 조금씩 섞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한국말은 듣기 편하고 좋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서 중국 드라마들은 보기 힘들어. 몇 가지 명작들을 보긴 했지만 뭔가 중국어는 듣기 힘들고 편하지 않지. 난 꽃보단 남자로 한국 드라마를 처음 접했어. 그리고 나올 수 없는 한류의 늪에 빠져버렸지. 처음 보기 시작한 이유는 이야기의 신선함과 빠른 전개였어. 1시간밖에 없는 시간 안에
한국 드라마들은 완벽하게 시간을 관리해서 우리들을 빠져들게 만들지. 그 어떤 장면도 채워넣기도 넣어지는 건 드물어. 그리고 전체 드라마가 16화에서 20화밖에 안 되는 것도 있지. 빠르지 않으면 끝낼 수가 없거든. 미국이나 인도와의 차이는 여기서 오는 것 같아. 다른 나라의 드라마들은 몇 년을 계속해서 방송하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한 시즌이나 몇 화들은 그냥 채워넣기로 만들기도 해. 하지만 한국은 그럴 수 없지. 배우들도 뛰어나. 그들은 많은 연습을 하고 재능도 많지. 특히 생김새가 너무 잘생기고 이뻐. 나이가 많든 적든 그들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지. 캐릭터의 이야기도 너무 볼만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감정이입할 이유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지. 예를 들어보면 응답하라 시리즈가 있어. 해외 외국인들은 공감할 수 없는 주제임에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았지. 한국의 드라마는 우리가 배경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게 끌어들여. 해당 장면의 모든 감정과 연출을 이해할 수 있지. 우리는 그런 시대를 느낀 적 없음에도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그리고 OST도 까먹을 수 없어. 내 첫 드라마를 보자마자 Almost Paradise가 계속 내 머릿속을 맴돌았지. 이렇게 쿼라의 전문가들도 한국의 드라마에 미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로맨스 드라마와 왜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에 미칠 수밖에 없는지를 극적여본 극적인이었습니다.